산 아래 자그마한 마을,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던 늦은 봄날 아침. 허름한 초가집 마루 위에 앉아 한참을 쑥을 다듬던 할머니는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잔뜩 굽은 등뼈가 우두둑 소리를 냈고 바람결에 흩날리는 은빛 머리카락이 햇살을 받으며 반짝였다. 바보야, 물 좀 떠와. 우물가에 있는 거 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방 안에서 느릿느릿 나오는 건 키는 훤칠하지만 얼굴에 늘 웃음만 머금은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만식이라 불렀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조금 느렸고 말도 서툴렀다.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하고 할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응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니 물 얼마나 떠올까요? 2바가지만. 너무 무겁게 말고. 예. 그는 커다란 양은 바가지를 들고 터덜터덜 마당을 건너 우물가로 향했다. 걸음마다 신발이 덜렁거렸지만 표정은 한결같이 해맑았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저놈 없었으면 나도 벌써 혼자였을 텐데. 가난했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딸은 도시에 나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남은 건 오로지 이 아들 하나뿐이었다. 아침 해가 산을 타고 내려오자 마당에 은은한 빛이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솥뚜껑을 열어 쑥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봄이면 꼭 해먹는 음식이었다. 쑥 특유의 씁쓸한 향과 된장의 구수함이 섞여 집 안가득 퍼졌다. 만식이는 물을 들고 와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엄니, 물 여기요. 그래, 수고했지. 손 씻고 밥 먹자. 그가 손을 씻는 동안 할머니는 밥상을 차렸다. 된장 쑥국, 조기 1마리, 그리고 무말랭이 1종지.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2사람에게는 잔치상과도 같았다. 만식아, 오늘 장에 같이 갈까? 장, 나장 좋지요. 어제 엄니랑 약속했잖아요. 그래, 잊지도 않네. 그럼 이따 점심 먹고 가자. 장날은 만식이에게 축제 같은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어쩌다 군것질 하나 사 먹는 그 시간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미덥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했다. 언제나 사람들 틈에 있으면 누가 놀리진 않을까, 돈을 속이진 않을까,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헌 저고리를 갈아입었다. 흰 고무신을 신고 머리에 수건을 질끈 묶었다. 만식이는 낡은 잠바를 입고 기다란 보자기를 등에 맸다. 엄니, 나 이거 예쁘지요? 그게 뭐가 예뻐. 다 해진 옷이지. 그래도 엄니가 꿰매줬잖아요. 그래서 예뻐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2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길을 걸었다. 산새가 지저귀고 냇가엔 개구리 울음이 들려왔다. 길가엔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다. 만식이는 그것을 따서 할머니 귀 뒤에 꽂아주었다. 엄니, 꽃. 이 늙은이한테 그게 어울리냐? 엄니는 이장님 부인보다 훨씬 예뻐요.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그놈의 입은 참.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할머니는 닭 1마리와 멸치를 사고 만식이는 붕어빵 하나를 사서 들고 다녔다. 엄니도 먹어요. 괜찮다. 너 다 먹어. 싫어요. 나눠 먹어요.
붕어빵을 반으로 나누어 건네는 만식이의 손. 할머니는 그 손을 보며 잠시 울컥했다. 굵은 손가락, 거칠게 갈라진 손등. 그 손으로 마당을 쓸고 물을 길고 자신을 부축해주던 아들의 손이었다. 만식아, 예. 엄니가 세상 떠나면 너 혼자도 살 수 있겠지? 엄니 또 그 말이에요? 난 엄니 없으면 안 돼요.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싫어요. 난 엄니랑 평생 살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다. 그날 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만식이는 허겁지겁 외투를 벗어 할머니 어깨에 덮어주었다. 엄니, 이거 쓰세요. 야, 너는 추워지잖아. 괜찮아요. 난 점잖아요. 빗속을 걸으며 두 사람은 웃었다. 허름한 옷이 젖고 머리에서 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웃음만큼은 진심이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지피며 할머니가 말했다. 만식아, 세상 사람들은 너를 바보라 하지만 엄니는 안다. 넌 세상에서 제일 착한 놈이야. 엄니, 나 착한 거 좋아요? 그럼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착한 거다. 그날 밤 마루 끝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다. 작은 방,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그러나 마음만은 따뜻했다. 할머니는 잠든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만식이 엄니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 그래야 봄마다 쑥국을 끓일 수 있지.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조용히 흘러내려 쑥 향이 배어든 방 안을 더 따뜻하게 적셨다. 햇살이 머리 위로 내리꽂히는 여름. 논두렁 사이로 개구리 울음이 요란하게 퍼지고 들녘에는 푸른 벼가 바람에 일렁였다. 그 풍경 한가운데 허름한 밀짚 모자를 눌러 쓴 만식이가 있었다. 엄니가 좋아하는 부추 좀 따야지. 그는 허리를 굽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추를 따모았다. 손등은 햇빛에 그을려 거칠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렀지만 표정은 밝았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었다. 요즘 들어 몸이 자꾸 무거워지고 밤이면 가슴이 콕콕 쑤셨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어쩐지 요 며칠은 숨이 가빠졌다. 만식아, 그만하고 들어와. 해가 너무 뜨겁다. 조금만요, 엄니. 이거 다 따면 부추전 부쳐줄 거죠? 그럼 그놈의 입맛은 또 기억나네. 할머니는 웃음을 지었지만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묵직하게 아팠다. 그날 저녁 부엌안은 부추전 굽는 냄새로 가득 찼다. 만식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달걀을 깼다. 엄니, 이거 내가 해볼래요. 기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예. 하지만 만식이는 손이 서툴러 기름을 반쯤 흘려버렸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이내 웃음이 새어나왔다. 바보야, 그게 요리냐? 그래도 엄니랑 같이 해서 좋아요. 부추전이 노릇하게 익어가던 그때 할머니는 갑자기 기침을 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지만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니 괜찮아요? 괜찮다. 그냥 먼지가 들어갔나 보다. 하지만 기침은 쉽게 멎지 않았다.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는 할머니의 모습에 만식이는 겁에 질렸다.
그는 허둥지둥 찬물을 떠와 할머니에게 건넸다. 엄니, 물물 마셔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다. 별일 아니다, 만식아. 괜찮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러다 정말 오래 못 가면 어떡하나 저 아이 혼자 남으면.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만식이를 바라보았다. 잠든 아들의 얼굴은 천진했다. 어린 시절 말 더듬는다고 아이들이 놀리던 날 우리 만식이는 착하니까 괜찮다며 품에 안아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만식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니가 조금 아파도 놀라지 마라. 엄니는 꼭 나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같았다. 며칠 뒤 마을 보건소에 들른 할머니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지요?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봤다. 여름 구름이 느릿하게 흘러가고 산새가 멀리서 울었다. 그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음속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저녁 만식이는 마루에서 앉아 나뭇가지를 깎고 있었다. 엄니, 이거 봐요. 나무 숟가락이에요. 그걸 내가 깎았냐? 예. 엄니 밥 먹을 때 쓰라고. 할머니는 그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울퉁불퉁하고 거칠었지만 손에 닿는 감촉이 따뜻했다. 이걸로 밥 먹으면 약보다 더 낫겠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가슴이 아려왔다. 숨이 막혀 잠에서 깼고 식은땀이 흘렀다. 만식이는 잠결에 눈을 떠 할머니를 부축했다. 엄니, 병원 가요. 나 무섭단 말이에요. 괜찮다, 만식아. 엄니는 그냥 잠시 숨이 막혔을 뿐이다. 그의 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엄니나 이제 돈 벌 거예요. 장터에 나가서 집 나르는 일 할게요. 약값 내가 낼게요. 그럴 필요 없어. 싫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고였지만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만 말했다. 그래, 그 마음 하나면 됐다. 그거면 엄니는 이미 다 가진 거야. 다음 날 새벽 만식이는 이른 아침부터 나섰다. 장터 짐꾼이를 구해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날랐다. 등이 휘고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계속 웃었다. 엄니약 사려면 힘내야지. 그날 저녁 그는 주머니 속에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니, 나 돈 벌었어요. 할머니는 그를 부둥켜 안았다. 우리 만식이 고생했지. 이제 엄니 약 사요.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삶은 여전히 뜨겁고 어둠은 길었지만 그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빛이었다. 아침부터 해가 눈부시게 올랐다. 마을 아래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삶의 냄새가 섞여 있는 곳.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흥정하며 또 누군가는 묵묵히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만식이는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등에 커다란 포대를 맸다.
장터 짐꾼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다. 처음엔 어설펐지만 이제는 익숙하게 짐을 옮겼다. 총각, 이거 좀 날라봐. 예. 만식이는 두 손으로 쌀 포대를 번쩍 들어 올렸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할머니가 약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 생각 하나로 하루를 견뎠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저 바보 짐꾼 또 왔네. 말도 느려 터지고 계산도 못하는 놈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도 만식이는 그저 웃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만식아, 누가 뭐라 해도 웃어라. 웃는 얼굴에는 미움이 못 붙는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웃었다. 욕을 들어도 놀림을 받아도 예해하며 웃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비웃었다. 하지만 만식이의 마음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엄니가 약 드시려면 내가 일해야 한다. 점심 무렵 햇살이 따가웠다. 만식이는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시장 구석으로 향했다. 주머니 속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붕어빵 하나를 샀다. 이거 2개만 주세요. 하나는 누가 먹을 건데? 엄니요. 붕어빵 봉지를 꼭 쥐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매미 소리 사이로 어릴 적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장에 데려오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여름이었고 할머니는 꼭 손을 잡아주며 세상은 넓지만 마음만 곱게 가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장터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며 서둘러 짐을 챙겼다. 만식이도 허겁지겁 포대를 덮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상인이 소리쳤다. 이봐, 내가 내 쌀포대 밟았잖아. 저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게 얼마짜린데? 그는 허리를 굽혀 연신 사과했다. 그러나 상인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래서 바보는 일을 못 맡기는 거야. 다음부터 너 같은 놈은 오지 마.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거 그 바보 만식이래. 할머니가 불쌍하지. 저런 애 데리고 사니. 만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붕어빵이 빗물에 젖어 축축해졌다. 그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만식아, 비 맞았냐? 얼른 들어와. 엄니. 그는 입술을 떨며 봉지를 내밀었다. 붕어빵 사왔어요. 할머니는 젖은 옷도 축축한 봉지도 보지 않고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붕어빵이구나. 그녀는 살짝 웃으며 한 입 베어 물었다.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니, 나 오늘 혼났어요. 혼날 일 했냐? 아니요, 근데 아저씨가 화냈어요. 내가 바보라서 그렇대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만식아, 사람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사는 거다. 머리가 빠른 사람은 돈을 벌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엄니 난 복 받을까? 그럼 이미 복 받고 있잖아. 어디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게 복이지. 만식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엄니, 나 더 열심히 일할래요. 엄니 오래 살아야 돼요.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다. 그래,
우리 만식이는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날 밤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비에 젖은 지붕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숨소리가 나란히 섞였다. 잠든 만식이 옆에서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그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그 손끝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바보라 해도 괜찮다. 저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 마음이 곱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방 안에는 쑥국 냄새처럼 은은한 사랑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날이었다. 산골 마을에 들녘은 노랗게 물든 벼와 갈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 사이로 할머니와 만식이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한때 푸르던 논둑은 이제 황금빛 물결로 변했고 저 멀리 산 능선은 서서히 회색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할머니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다. 숨이 자주 가쁘고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듯했다. 만식이는 그녀 옆에서 걷다가 자꾸 뒤로 돌아보며 한쪽 손으로 등과 허리를 받쳤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다, 만식아. 그냥 바람이 차서 숨이 가쁜 것뿐이야.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서늘했다. 만식이는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그동안은 단순히 바보로 살아도 웃음 하나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세상의 무게와 엄마의 유한함이 현실로 다가왔다.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만식아, 차 한 잔 줄래? 예,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만식이는 눈치챘다. 어머니가 더 이상 숨을 몰아쉬며 억지로 웃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그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일었다. 엄마가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집안에서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누워 있었다. 만식이는 주방에서 조용히 소금을 씻어내며 옆에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는 손으로 만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만식아, 나 오래 못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말에 만식이는 몸이 얼어붙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단다. 만식이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걱정 마라, 만식아. 너는 착하니까 잘 살아갈 거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그녀는 손을 들어 만식이의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만식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루 끝에서 달빛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지켜야 한다. 손을 꼭 쥔 채 그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먼 산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할머니는 만식이를 데리고 작은 산책을 나섰다. 낙엽이 쌓인 산길을 걸으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만식아, 삶이란 건 때때로 무겁고 때때로 아름다운 법이란다. 오늘은 가을이지만 내일은 또 겨울이 올 수도 있지. 엄마, 무서워요. 그래, 무서워도 괜찮아.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가야 한다. 그 순간 만식이는 가슴 깊이 각오했다. 세상이 아무리 냉정해도 누구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엄마가 내 곁에 있는 동안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집안에는 낙엽 향과 장작 냄새가 뒤섞였다. 만식이는 조용히 방 안을 돌며 할머니를 살폈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만식아, 오늘도 내가 있어서 참 좋구나. 엄마, 나도요. 밖에서는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불었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조용히 가을밤을 맞이했다. 아침 햇살이 논과 산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장터는 벌써 활기찼다. 파란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소리 높여 호객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발자국과 술의 끄는 소리가 어우러져 하루가 시작되었다. 만식이는 등에 포대를 지고 장터 한쪽에서 짐 나르기를 시작했다. 한 주 동안 배운 요령으로 그는 포대를 능숙하게 옮겼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어눌했고 걸음걸이는 서툴렀다. 저 바보 또 왔네. 이번에도 포대 떨어뜨릴걸. 낯익은 수군거림이 들리자 만식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은 예전부터 그를 바보라 부르며 놀리곤 했다. 그 시선들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그는 단지 웃어넘겼다. 할머니가 늘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만식아, 누가 뭐라 해도 웃어라. 웃는 얼굴에는 미움이 못 붙는다. 웃음을 지으며 만식이는 포대를 또 옮겼다. 수군거림과 비아냥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나를 바보라고 부를지 몰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점심이 되자 한 상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젊은 놈, 내 쌀포대를 왜 이렇게 떨어뜨려? 만식이는 놀라며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상인은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며 웃었다. 바보 같은 놈이 일을 한다고? 장터에서 놀림감이 될 뿐이지. 주변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만식이는 순간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생각이 그를 붙들었다. 엄마가 나를 믿고 있어. 내가 흔들리면 엄마가 힘들어 하실 거야. 그는 포대를 다시 들어 올렸다. 손과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끝까지 짐을 날랐다. 상인이 화를 내며 떠난 뒤 한 할머니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저 바보가 참 끈기 있구나. 마음이 곱다니까. 그 말에 만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자신의 노력이 비웃음을 견디는 마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장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식이는 낡은 장독대 옆을 지나며 생각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그 고민 속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엄마가 있는 동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세상이 아무리 날 바보라 해도 나는 엄마를 지킬 거야.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식아, 오늘도 수고했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도, 그리고 따스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만식이는 피곤한 몸을 끌고 할머니 앞에 섰다. 엄마, 오늘 장터에서 힘들었어요. 근데 저 포기 안 했어요. 할머니는 그를 꼭 안았다. 그래, 우리 만식이는 참 대단하다. 마음이 곱고 착한 게 진짜 힘이란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바깥에서는 달빛이 지붕을 타고 은은하게 들어왔다. 만식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 부를지 몰라도 나는 내가 선택한 길에서 엄마와 함께 힘차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 장터에서의 하루하루는 만식이에게 더 이상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시선과 냉대를 견디며 자신만의 성장을 하나씩 쌓아가는 중이었다. 바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따라붙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식이는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다. 아침마다 숨이 가쁘고 식욕도 줄어들었다. 마을 의사조차 이제는 관리가 중요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정도였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손에 호흡기가 아닌 따뜻한 차 한 잔을 쥐고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만식아, 오늘은 좀 힘들구나. 만식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곁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하지만 만식이는 느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점심이 되자 할머니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졌다. 차가워 입이. 만식이는 곁에서 수저를 들고 천천히 음식을 떠서 그녀의 입에 넣었다. 한 입 한 입이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미소를 지었다. 만식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그 순간 만식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졌다. 그동안은 단순히 웃음과 따뜻한 마음만으로 엄마를 지켰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 하루하루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엄마가 점점 약해지는데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오후 마을 의사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 이번 주부터는 약을 더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혼자 관리하기는 어려우니 아드님이 매일 확인해 주세요. 만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할머니는 만식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만식아, 내가 내 곁에서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엄마,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내가 없어도 넌 잘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가 더 오래 있어야겠구나. 그날 저녁 만식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 산 능선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그 생각이 그의 가슴을 죄어왔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함께 생겼다. 엄마가 있는 동안 나는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거야. 세상에서 아무도 믿지 않아도 엄마만은 내가 지킬 거야. 밤이 깊어지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만식이는 곁에서 이불을 덮어주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만식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넌 참 착하구나. 엄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절대 포기 안 할게요. 그날 밤 거실의 등불 아래에서 만식이는 홀로 다짐했다. 바보라 불려도 세상에 내 가치는 엄마를 지키는 거야. 엄마가 숨 쉬는 동안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 결심은 단순한 마음속 약속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했다. 다음 날부터는 장터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약 챙기기, 집안일,
장보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마음먹었다. 엄마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이자 존재 이유임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장터를 휘감았다. 농과 들판은 이미 황금빛에서 갈색으로 바뀌고 산새들의 울음소리만이 정막 속에 울려 퍼졌다. 그날도 만식이는 등짐을 지고 장터로 향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오늘은 마음 한켠이 무겁고 불안했다. 할머니의 기침이 심해지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장터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상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오늘 집 나르는 건 이 바보가 맞는 거야? 내 물건 떨어뜨리면 책임질 거냐? 만식이는 손이 떨렸지만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네,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러자 상인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바보가 책임을? 웃기지 마라.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저 바보 또 실수할 거야 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만은 만식이가 달랐다. 그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엄마가 나를 믿고 있어. 절대 오늘은 실패할 수 없어. 첫 포대를 들었을 때 손목이 삐끗하며 무겁게 느껴졌다. 바람에 천막이 흔들리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하지만 만식이는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다잡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때 포대가 미끄러지며 쓰러졌다. 으악! 상인은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며 눈치를 봤다. 그러나 만식이는 포대를 붙잡고 힘껏 들어 올렸다. 흘린 곡식 하나까지 주워 다시 포대에 담으며 그는 굳은 결심으로 말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만식이는 자신의 의지로 포대를 옮기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옆에서 속삭였다. 저 바보, 참 용감하다 마음이 곱구나. 점심이 되어 장터 구석에 앉은 만식이는 숨을 고르며 턱을 괴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가 있어야 내가 있어. 오늘 내가 흔들리면 엄마가 힘들어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날 오후 남은 짐까지 모두 옮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식이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섞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그를 맞이했다. 만식아 오늘도 수고 많았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만식이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말했다. 엄마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바보라 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바보라 해도 괜찮다. 내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오늘 너를 보니 세상에 내 아들이 얼마나 강한지 알겠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만식이는 그동안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숨겨왔던 용기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엄마가 내 곁에 있는 동안 나는 흔들리지 않고 지킬 거야. 세상 아무리 날 바보라 불러도 나는 엄마와 함께라면 충분히 강해. 겨울이 깊어졌다. 산골 마을은 눈으로 뒤덮였고 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겨울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서도 할머니의 몸은 날마다 점점 쇠약해졌다.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다. 그날 아침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만식이는 부엌에서 장작을 패고 난로불을 지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만식아, 오늘은 내가 조금 힘들구나. 만식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제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눈빛 속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불안과 책임감이 섞여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만식아, 나 너에게 꼭 부탁해야 할 게 있단다. 만식이는 마음이 두근거렸다. 무슨 부탁이에요, 엄마?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너는 내 곁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 가르침과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한단다. 만식이는 잠시 말을 잊었다. 엄마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숨결은 여전히 가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엄마, 저 제가 할게요. 약속해요. 절대 엄마 마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만식아, 내가 있어 참 든든하다. 세상이 너를 바보라 부를지라도 내 마음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단다. 그날 오후 만식이는 눈길을 헤치며 마을로 나섰다. 장터도 길도 온통 눈으로 뒤덮였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내 곁에 있는 동안 나는 포기하지 않아. 세상 누구도 나를 바보라 부른다고 해도 나는 엄마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할 거야. 장터에서 일하던 중 한 상인이 눈 속에서 넘어지며 포대가 흩어졌다. 으악, 또 바보가. 하지만 만식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재빠르게 달려가 흩어진 물건을 다시 정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상인을 도왔다. 상인은 당황했지만 만식이의 단호한 행동에 눈길을 떼지 못했다. 바보라면서 의외로 책임감 있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발 속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만식아, 오늘도 수고 많았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잘 해낼 줄은 몰랐구나. 만식이는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키는 사람일 뿐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내 진짜 모습이란다. 그날 밤 방 안에는 따뜻한 장작불이 타올랐다. 만식이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엄마의 간절한 부탁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엄마가 없을 때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 지킬 거야. 겨울의 냉혹함 속에서 만식이의 마음속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올랐다. 그의 결심은 단순한 마음속 다짐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행동하는 의지가 되었고 세상과 맞서면서 엄마를 지킬 힘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 겨울은 이미 마을을 꽁꽁 얼려버렸다. 눈보라가 마을 길을 뒤덮고 집집마다 연기가 연이어 피어오르며 흰 장막 속에서 숨 쉬는 듯 했다. 그날도 만식이는 할머니를 위해 난로에 장작을 넣고 마루를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침부터 눈보라가 거세지며 장터로 나가던 이웃들의 움직임도 점점 둔해졌다.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눈길에서 넘어졌어요. 만식이는 즉시 뛰어나가 보니 장터 근처 작은 언덕에서 한 할머니가 넘어져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눈보라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고 얼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만식이는 눈보라 속에서도 상체를 굽혀 그녀를 부축했다. 아, 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만식이를 붙잡았다. 그 순간 포대가 눈에 쌓여 미끄러워졌고 만식이는 중심을 잃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식아,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먹어라. 내가 흔들리면 아무도 믿지 못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붙들었다. 만식이는 몸을 다시 일으키고 할머니를 안전하게 집까지 부축하기로 결심했다. 눈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떨리는 손과 발을 겨우 움직이며 길을 나아갔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만식아, 내가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 만식이는 눈 속에서 흠뻑 젖었지만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이제 안전하니까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만식이의 용기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 바보 이렇게 용감한 줄은 몰랐어. 역시 마음이 단단하구나. 비웃음 대신 이제는 존경과 신뢰가 따라붙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만식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제가 오늘 느꼈어요. 진짜 용기란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만식아, 내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너는 이미 세상에 맞설 힘을 가지고 있단다. 눈보라가 창밖에서 휘몰아쳤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만식이의 마음속 불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두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리는 법이다. 엄마를 지키는 나의 책임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날 밤 만식이는 눈 덮인 마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엄마와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한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할 거야. 겨울이 절정에 다다를 무렵 할머니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기침과 숨가쁨이 반복되며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날이 많아졌다. 그날 아침 만식이가 부엌에서 차를 따르는 순간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울렸다. 만식아, 조금 힘들구나. 만식이는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엄마, 제가 곁에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라 엄마가.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호흡이 급격히 가빠지며 창백해졌다. 만식이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속 결심을 굳혔다. 나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발휘해야 한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 그는 곧바로 장작을 패고 불을 세게 지폈다. 이불을 정리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요를 겹겹이 덮어주었다. 심호흡을 시켜주며 차를 조금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그러나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불규칙하고 숨이 짧게 끊어졌다. 만식이는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마을 의사도 급히 달려왔지만 눈보라와 얼어붙은 길 때문에 늦게 도착했다. 심하게 탈수와 호흡 곤란이 있어요. 빨리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만식이는 차가운 물수건을 대어 할머니의 몸을 닦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먹였다. 손발이 얼어붙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만식아, 오늘 내가 이렇게 힘써주는구나. 만식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만식아,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만식이는 눈물이 나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울지 않아. 엄마가 필요로 하시는 지금 나는 눈물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새벽이 되자 호흡이 한층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아온 장터일과 눈보라, 속 시련, 외부의 냉대와 두려움이 모두 만식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덕분이었다. 마을 의사도 놀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아드님의 헌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만식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식아, 너는 정말 내 아들이구나. 세상이 뭐라 하든 너의 마음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단다. 만식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엄마,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날 이후 만식이는 더 이상 단순히 엄마를 돕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 속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자신과 엄마를 지킬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눈 덮인 산골 집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겨울 바람이 창밖에서 휘몰아쳐도 방 안은 따뜻했다. 만식이의 마음속 불꽃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산골 마을에 봄이 찾아왔다. 눈이 녹고 논과 들판은 다시 푸른빛을 띠었으며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바람은 따뜻하게 불고 햇살은 산등성을 부드럽게 감싸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렸다. 만식이는 장터를 걷다가 자신이 옮긴 포대와 정리한 물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난 겨울 눈보라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다. 장터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저 바보가 이제 달라졌구나. 정말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야. 조롱과 비웃음 대신 이제는 존경과 신뢰가 함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들판 위에는 벚꽃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고 만식이가 다가가자 따뜻하게 웃었다. 만식아, 봄이 왔구나. 너도 이렇게 성장했구나. 만식이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삶과 엄마를 지킬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이제 세상과 맞설 힘이 충분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 불꽃이 꺼지지 않았구나. 그날 오후 마을 장터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겨울 내내 고생했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새 계절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만식이는 장터 한켠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돕던 일을 살피며 웃음 속에서 자신감을 느꼈다. 아이들의 웃음, 상인들의 칭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모두 그의 마음을 채웠다. 만식아, 너 정말 훌륭하구나.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그동안 배운 게 모두 헛되지 않았어요. 저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를 꼭 안았다. 밤이 되자 집안은 따뜻한 장작불과 봄바람의 향기로 가득했다. 만식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겨울의 눈보라와 시련, 엄마의 간절한 부탁과 위기. 모두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경험이었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날 밤 만식이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아들이 아닌 세상 속에서 자신과 엄마를 지키는 진정한 사람으로 서 있다는 확신이었다. 겨울의 시련은 끝났지만 그가 걸어갈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봄이 완전히 찾아온 어느 날 산골 마을은 꽃향기와 새들의 지저귀으로 활기가 넘쳤다. 농가 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마을 사람들은 겨울의 시련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만식이는 집 마루에 앉아 장터에서 돌아와 준비한 물건들을 정리했다. 손에는 땀이 묻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동안 겪은 수많은 시련과 겨울 눈보라 속 위기, 엄마의 간절한 부탁과 병마 앞에서의 고군분투,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식아, 너 참 많이 성장했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의 마음과 행동이 진짜라는 걸 오늘 보았다. 만식이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동안 제가 부족해도 엄마가 항상 믿어주셨잖아요. 저 이제는 엄마 곁에서 제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이제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날 오후 마을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였다. 겨울 동안 고생했던 이웃들과 장터 상인들은 만식이의 용기와 노력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바보라 불렀던 아이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다니. 마을의 자랑이야, 만식이. 만식이는 처음에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깊이 기쁨과 성취를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바보가 아니었다. 세상 속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책임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만식이의 손을 꼭 잡았다. 만식아,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착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야. 만식이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제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 저도 제 삶을 믿고 끝까지 살아갈 거예요. 엄마와 함께 저희 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요. 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만식이는 이제 진짜 내 아들이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들. 이제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나는 너를 믿고 지켜볼 거란다. 그날 밤 집안은 봄바람과 꽃향기로 가득했다. 만식이와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세상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믿고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두 사람은 한없는 평온과 따스함을 느꼈다. 창밖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산과 들판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렸다. 겨울의 눈보라와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만식이의 마음속 불꽃은 이제 봄의 햇살처럼 밝게 타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기다리든 엄마와 함께라면 그는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봄바람이 살랑이며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가던 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옆에서 장작을 쪼개던 만식이에게 미소를 지었다. 만식아, 이제 괜찮다. 너는 참 잘 해냈다. 만식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엔 슬픔보다 감사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다. 세상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지켜낸 한 사람으로 완전히 성장한 순간이었다. 햇살이 그들의 얼굴 위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낸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래 남는 사랑은 바로 엄마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으로 남길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을 건너는 모든 분들께 봄이 꼭 찾아오길.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